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길을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네, 오늘 47번째 시간에는요. 얼음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리 오토코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세계에 살고 계신가요? 좀 묘한 질문인데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쓸쓸하고 고독한 얼음 사나이와의 사랑에 관한 작품입니다. 와타시와 코리 오토코토 결혼시다. 나는 얼음 사나이와 결혼했다. 내가 얼음 사나이와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스키장의 호텔이었다. 얼음 사나이와 알게 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떠들썩한 호텔 로비에 그것도 난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얼음 사나이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벌써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겨울 아침 햇살에 차갑고 산뜻한 기운이 아직 얼음 사나이의 주위에만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게는 느껴졌다. 저기 있잖아. 저 사람이 얼음 사나이야. 하고 내 친구가 작은 소리로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대체 얼음 사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친구도 잘 알지는 못했다. 단지 그가 얼음 사나이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기또 고리대대기 때이르노요. 틀림없이 얼음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얼음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 하고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마치 유령이나 전염병 환자의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음 사나이는 키가 크고 얼핏 보아도 뻣뻣한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 얼굴 생김새만 봐서는 아직 젊은 것 같았지만 그 철사같이 뻣뻣한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마치 덜 녹은 눈처럼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광대뼈는 얼어붙은 바위처럼 야무지게 붉어지고 손가락에는 결코 녹을 것 같지 않은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지만 그런 것 말고는 얼음 사나이의 겉모습은 보통 남자와 거의 다른 점이 없었다.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꽤 매력 있는 외모였다. 그에게는 뭔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게 있었다. 특히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건 그의 눈이었다. 마치 겨울 아침 반짝하고 빛나는 고드름처럼 과묵하고 투명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임시 변통으로 만들어진 그의 육체 속에 오직 하나의 진실한 생명의 반짝임 같았다. 나는 얼마 동안 그곳에 서서 먼 발치로 얼음 사나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얼음 사나이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줄곧 책만 읽고 있었다. 마루데 지분노 마와리니와 다레모 이나인다. 또 미스카라니 이키가세테 이루 미타이니. 마치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튿날 오후에도 얼음 사나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나 해가 질 무렵 친구들과 스키를 타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는 전과 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책을 펼쳐놓고 여전한 눈길로 책 읽기에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저물든 밤이 이슥해지든 그는 창밖의 겨울 그 자체인 것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다. 4日目の午後、私は適当な口実を作ってゲレンデには出なかった.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나는 적당히 둘러대고 스키를 타러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호텔에 남아 한동안 로비를 어슬렁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스키를 타러 나가고 없어 로비는 버려진 거리처럼 휑하게 비어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지나치게 따뜻하고 습도가 높아서 기묘하게도 울적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호텔 안으로 신발바닥에 묻혀 들어온 눈이 어느 결에 난로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내린 냄새였다. 나는 여기저기에 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거나 신문을 훌훌 넘기거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음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큰맘 먹고 말을 걸어보았다. 나는 말하자면 낯을 가리는 편이라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래도 얼음 사나이와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은 내가 이 호텔에서 먹는 마지막 밤이었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얼음 사나이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나타와 스키 오시나이 노 데스 까? 당신은 스키 안 타세요? 하고 나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얼음 사나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부는 바람 소리라도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그런 시선으로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스키를 타지 않아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좋거든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만화책에 나오는 말풍선처럼 공중에서 하얀 구름 모양이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내 눈으로 분명히 그가 하는 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손가락에 끼어있는 서리를 가볍게 비벼서 털어냈다. 나는 그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얼음 사나이가 내 눈을 보았다. 그는 아주 살짝 미소를 지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잘 알 수 없었다. 정말 얼음 사나이가 미소를 지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런 느낌이 든 것뿐인지도 모른다. 괜찮다면 거기 좀 앉으시죠? 하고 얼음 사나이가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당신은 내게 뭔가 흥미가 있는 게 아닌가요? 왜 얼음 사나이라고 불리는지, 얼음 사나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나니 뭐心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랑 얘기한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얼음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로비 구석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에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했다. 나는 따끈한 코코아를 주문해서 마셨다. 얼음 사나이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얼음 사나이도 나처럼 대화를 하는데 능숙한 편은 아닌 듯했다. 게다가 우리에겐 공통된 화제랄 게 없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긴 혼자 오셨어요? 하고 나는 얼음 사나이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고 얼음 사나이는 대답했다. 얼음 사나이는 내게 스키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대답했다. 여자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왔을 뿐이라 사실은 거의 스키를 탈 줄도 모른다고 나는 털어놓았다. 나는 얼음 사나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꼭 알고 싶었다. 정말 몸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불리는 것인지 어떤지, 평소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여름에는 어디에서 지내는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따위의 것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얼음 사나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굳이 물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얼음 사나이는 아마도 자기 신상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その代わり氷男は私という人間について話した. 그 대신 얼음 사나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얼음 사나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내 가족이며 나이, 취미,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사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 내가 벌써 오래전에 잊어버린 먼 과거의 일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음 사나이, 뭔가 괜히 말만 들어도 뭔가 멋지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저는 들었는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음이라는 물건? 얼음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차가운 얼음, 과거를 저장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가 없이 과거를 저장해서 현재만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주인공은 결국 얼음 사나이와 결혼을 한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미래가 없이 현재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멋진 사랑을 하고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막연한 이 멋진이라고 하는 느낌. 과연 맞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네. 다음 시간에 꼭 들어주세요.